안녕하세요. 오늘은 10라운드 빅버드에서 열렸던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경기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 선발 명단을 봤을 때 염기훈 선수가 선발로 기용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이 원했던 그런 수적 우세를 활용한 염기훈을 활용한 그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대구의 수비진을 흔들고 골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였는데요. 수원의 대표적인 공격 상황을 제가 모식도로 나타낸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원이 염기훈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장면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후방 빌드업 중의 상황입니다. 지금 불투이스가 볼을 잡고 에드가가 이종성과 불투이스 사이를 압박하는 형태를 아마 경기를 보신 분은 많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구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수원 선수들이 볼을 편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후방에서의 3명의 선수들 이종성, 고명섭, 불투이스 사이에서 에드가 선수가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수원 선수들이 후방에서 많은 패스 숫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종성 선수가 이날 특히 뒷점 역할을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에드가 선수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이종성 선수를 압박을 하러 가면 바사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이런 상황 이종성 선수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불투이스 선수의 공을 받아주러 후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재현 선수는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기재세 선수한테 프리한 공간이 생김으로써 결국 염기훈 선수한테 공이 더 편하게 가게 됩니다. 염기훈 선수한테 볼을 보냈을 때 수원의 목적은 확실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염기훈 선수가 아래 혹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황재훈 선수가 끌려 나오게 되고, 이상민 선수가 김진혁 선수를 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김진혁 선수가 딸려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오른쪽 공간, 대구의 오른쪽 공간 안에는 4대4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면 수비한테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정훈 선수는 강제적으로 라인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조금 더 중앙, 조진우 선수가 그럼 안병준 선수가 조진우 선수와 홍정훈 선수 사이에 머물게 되고, 케이타 선수도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딸려 들어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적 우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준용 선수 혹은 고재현 선수가 안으로 딸려 들어와야만 했고, 대구가 원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고재현 선수의 역습의 거리도 더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왼쪽에서의 수적 우세를 원했던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아코스티와 장호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호익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밸런스를 가지고 후방에 머물러 있다가 왼쪽에서 숫자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슬그머니 올라오면서 아코스티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장모익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아코스티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아코스티 선수가 측면으로 벌려 있으면서 장모익 선수가 오히려 윙어의 톱에 가까운 역할을 하면서 케이타 선수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계속 가지게 되면서 케이타 선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바셀로스는 역습을 포기해서라도 장모익 선수를 따라서 혹은 아코스티 선수를 따라서 측면 공간을 수비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구는 역습을 나갈 수 있는 가짓수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원이 대구를 누르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대구의 역습이 통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수원의 이런 선택은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기대 득점이 가장 높았던 위협적인 찬스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발생이 되었고, 오른쪽 전환 상황에서도 한 차례 나오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왼쪽에서 지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대구 수비를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였음에도 좋은 블로킹 등을 보여주면서 거의 3번 정도의 골에 가까운 찬스들이 있었는데, 황재훈 선수와 홍정훈 선수가 기가 막힌 블로킹을 하게 되면서 수원은 전술적으로 우세했던 상황을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구의 전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이 혹여나 중앙으로의 무리한 볼 투입이 일어나더라도, 이 볼을 끊겼더라도 대구는 역습을 향한 가짓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혹시 리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고재현 선수가 수비 라인을 밀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에드가 선수가 내려와서 받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고 세징야 선수가 중앙에서 받는 역할을 했었었죠. 이 경기에서는 바셀로스 선수도 측면으로 가고 싶어하고 라인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았고 고재현 선수도 라인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했다 보니 에드가 선수가 혼자 역습 상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는 피지컬이 좋은 이종성 혹은 불투이스가 전진해서 이 공간을 끊어내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결국 에드가 선수를 거치지 않으면 바셀루스를 향한 패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구의 전환 상황이 아주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바셀루스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아코스티아 장호익 선수가 많이 전진을 해서 오른쪽 공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뒷공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이 뒷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일 가까운 바셀루스 선수가 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전환 패스가 일어나더라도 고명석, 장호익이 빠르게 리커버리를 해주면서 바셀루스 선수를 가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드가 선수가 볼을 받아주러 가려는 움직임이 더 많았어야 했고 케이타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보신 분은 좀 더 기억이 나시겠지만 케이타 선수가 조금 더 중앙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케이타 선수가 바셀루스 선수의 뒤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지만 여기에 더 최악으로도 바셀루스 선수가 이 지원들을 활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수비에게 갇히게 되는 측면으로의 드리블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코너킥을 몇 차례 만들기도 했지만 스스로 가두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셀루스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수비수에 대해서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돼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장면을 돌이켜보면 세징야 선수는 이렇게 측면으로 드리블 하기보다는 중앙으로 드리블을 해 들어오면서 에드가 선수와 케이타 선수가 돌아나갈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아마 유도를 했겠죠. 케이타 선수나 에드가 선수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바셀루스 선수는 본인이 공간을 죽이게 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대구가 전반에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대구는 에드가 선수를 활용한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날 수원의 세트피스 수비도 굉장히 아쉬웠지만 에드가 선수의 그런 독보적인 헤더 스킬을 또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대구가 선취골을 득점한 후에 지속적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수원은 결국 롱볼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의아했던 지점은 안병준 선수를 빼고 뮬리치 선수가 투입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뮬리치 선수는 아무래도 K리그를 오래 보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에서도 큰 키에 비해서 헤더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게 됩니다. 대구의 수비진은 발밑으로 오는 수비에는 약하지만 공중볼을 굉장히 잘 따는 수비수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수원은 본인들이 잘 준비했던 점을 버리고 오히려 단순한 공격으로 대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날 저는 이상민 선수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던 이상민 선수를 빼고 오히려 폼이 안 좋았던 류승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류승우 선수는 같은 역할을 했었고 하지만 볼 터치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수원은 준비해왔던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됐고요. 저는 오히려 류승우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보경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같은 것을 지속해서 했다면 대구의 수비진이 조금 더 힘겨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던 수원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0라운드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경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전술 리뷰를 해봤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